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0명 이상, 1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4단계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그 4단계가 실시되면은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날씨까지 더워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알아볼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해가지고 감염 예방 증상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많은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감염 예방 증상 발현에는 약 95%의 효능이 있었고요. 또 고중증 발생 예방 효능은 한 98%까지 높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방역 조치를 풀고 6월 15일부터는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좀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퍼지면서 7월 4일에는 돌파 감염,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것을 이제 애들도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되는 상태죠.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것을 델타 바이러스 돌파 감염이라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도 다시 감염이 되는 경우 이런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돌파 감염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확진자가 한 343명대로 그냥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 4월 이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감염자의 한 90%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았어도 95%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적응을 잘 못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제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현 예방 효과는 이제 요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95%에서 64%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중증 발생 예방 효능, 그러니까 증세가 심해가지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은 98%에서 9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8에서 93%는 이제 상당히 생명에는 치명적으로 주는 게는 좀 도움이 됐는데 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크게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예방 효과는 이제 적게 떨어졌으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는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맞고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다음에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감염하는 게는 이제 64%로 좀 그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중증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중증 발생, 그러니까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 93%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생명의 위독성을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감염이 되고 확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백신이 이제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난다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예방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세가 아주 심한 상태는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선책으로 한다면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화이자, 코로나, 모더나 아니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여러 가지 백신을 아순대로 이제 맞아서 이제 코로나19라든가 변이에도 좀 약간 중증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뭐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맞음으로써 이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백신을 요즘에 이제 한 30% 정도가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개인위생이라든가 어떤 단체 모임을 자제하는 등과 같은 그런 것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도 이제 무증상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하거나 이제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분들에게는 이것을 이제 병을 전파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기 때문에 이제 그 젊은 사람이나 이제 그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것이 전파되지 않게 좀 상당히 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생김으로써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면역 기능을 가능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길러야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 몸에서 저항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이제 그냥 면역 기능이 없으면 그렇게 그대로 그 확진이 돼서 증세로 심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한 면역력을 간다면은 이제 그 여기에 면역력을 가지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백신이 아니어도 이제 그 어떤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면역 기능이 강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 기능이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그 백신이 많이 들어왔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스트라 백신에서 이제 그 혈전 발생하고 혈전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백신에 대한 두려운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화이자 백신은 이제 어르신 위주로 많이 받고 또 이제 모더나 백신까지 들어오고 얀센 백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좀 많이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에 맞게 또 이제 각 백신들의 특성이 좀씩 다릅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이제 많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피하시고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것도 이제 자신의 몸에 맞는 걸로 이제 최선을 선택을 해서 맞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종류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게 자신이 가장 안정한 것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이제 상담실에 남겨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그러니까 장기화된 이제 코로나19 대처법,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단체 모임도 그냥 자제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무증상 감염, 주위의 노약자들에게 또 옮길 수도 있고, 기저질환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감기가 있다든가 독감, 노약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럼 그 방역과 예부 활동을 철저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면역력이죠. 어떤 그 코로나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코로나19든지, 변이 바이러스든지 어느 것이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면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쉬운 것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기도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거, 걷기 등으로 이제 자신의 체력을 최대한 이렇게 그 단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과 오장육부, 뼈, 인대 등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어떤 병이 들어와도 이제 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식 위주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술, 육류,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인스턴트, 뭐 가공식품 같은 것은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류라든가 생선, 야채, 통곡류, 해조류, 그리고 이제 그 해조류나 과일이나 자연식품, 무공해, 유기농 식품 위주로 먹어서 우리 몸 자체가 음식으로서 이제 면역 기능이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긴장을 한다든가 분노한다든가 화병 등은 이제 면역 기능을 저하하게 되죠. 또 그냥 열이 발생한다든가 상열증, 뭐 복부, 하체 부분이 이제 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상열증이 생기고 복부나 하체 부분이 허약해지면서 이제 면역력이 더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을 안정해서 열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안정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또 이제 단전의 힘을 강하게 되면 기가 좀 내려가면서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편안해야지 이제 면역력도 길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이 척추에서는 이제 이 척추가 이렇게 그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가 바르면은 온몸으로, 전신으로 이제 그 신경이 잘 전달이 되는데, 명령이 잘 전달이 되는데, 이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양쪽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한쪽은 80%, 한쪽은 90%, 이렇게 막 깨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등구름증이라든가 보국목, 일자목,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상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가슴을 이렇게 좀 꽉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과 폐에 영향을 주고 위장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그 기혈수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폐,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과 폐의 기능, 호흡기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약하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서 흉곽과 목을 바르게 해야지 이 심장, 폐가 순환이 되고 위장도 편하고 모든 기혈, 척추가 바르게 됨으로써 이제 기능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것, 특히 이제 뭐 컴퓨터를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이 꽉 눌리게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거죠. 과로에는 뭐 장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과로라든가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그리고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저하하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체적인 면역 기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성생활 왜 이 말을 이제 정이라는 것이 한약에서 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선천적인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이 정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가 만나면은 이제 그 성행위를 함으로써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몸에 간직했으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도하고도 연관이 많아서 이 성생활,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력이 강하면은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이 강하고 어떤 힘도 강하고 성적인 힘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고 또 이게 승화가 되면은 자신이 이제 살아가는 에너지, 활동력의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이 정력할 때의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해서 정력을 소모하게 되면 이제 몸의 면역력을 다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을 소모된다는 거, 정력이 소모된다는 건 면역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더 저하되면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변이 바이러스에 쉽게 그 감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충분한 정을 유지하는 것, 정력을 보강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정력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이고, 이제 코로나19나 이런데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생활을 한다든가, 정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력이 소모가 되면은 이제 그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생제 남용을 피해야 됩니다. 과도한 항생제 남용은 이제 우리 몸에서 있는 면역력으로서 병을 막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항생제가 막 들어가면은 이것이 항생제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이 자신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병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나 특별한 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약이 있다든가 이제 항생제가 있으면 그 균을 치료할 수가 있지만 만일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나 강력한 세균에 의해 가지고 슈퍼 바이러스 같은 그 균에 의해 가지고 침이 됐을 때 새로운 그 치료제나 그 면역 항생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신의 면역력뿐이 믿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면역 항생제를 남용을 피해 가지고 자신의 면역력을 항상 길러두는 것이 여러 코로나19나 여러 가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그 날씨나 환경의 그 과잉보호를 피하는 거죠. 그 과잉보호는 이제 외부 환경, 추울 때 좀 약간 춥게 하고 더울 때는 좀 더위에도 견디고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면 자신의 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더울 때는 덥게, 추울 때는 춥게 해야 되는데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서 에어컨이 있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의 그 변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도 외부 기후에도 적당한 적응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질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하는 것입니다.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위장질환, 소화질환, 소화기 불량, 각종 통증 이런 것이 병이 있게 되면 몸이 아프죠. 아프면은 몸에 힘들어지고 잠도 못 자고 체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사소한 병이라도 빨리빨리 치료해서 자신의 그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면역력의 저하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그 몸의 면역 기능을 기르는 거죠. 면역 강화하는 한약을 먹는다든가, 특히 이제 공진단이라든가 보약 등과 같이 이제 옛날에는 보약이었지만 요즘 말로 말한다면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는, 정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음식,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재 중에 자신의 몸에 맞는 한약을 먹는다든가 공진단이나 보약 등과 같은 것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면역 기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면은 기저질환을 혈압이나 당뇨나 동맥경화 같은 어떤 간질환, 심장질환 같은
면서 이제 정력을 보여주면은 이제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상 체질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각 체질마다 그 약한 장기가 따로 있습니다. 태양인들은 폐대 간소입니다. 태양인들은 폐가 크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감기라든가 바이러스인가 코로나 같은 폐기관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인들은 간 기능이 약해서 이제 병이 많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폐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그 코로나19나 바이러스 19에 가장 취약한 체질이 바로 태음인 체질이라고 해서 폐 기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특히 이제 태음인 음식을 먹음으로써 폐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양인들은 신장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장. 그러니까 먹는 건 잘 먹는데 신장, 뼈, 관절 등이 약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한약이나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장 기능이 약하죠. 위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제 위소화 기능을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은 혈액도 안 되고 기혈을 보강해 줄 수가 없게 되죠. 기혈을 보강할 줄 수 없게 되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위장과 소화 기능을 보여줌으로써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고 소양인들은 신장을 기능을 보여가지고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태음인들은 폐 기능을 보여주고 해서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태양인들은 간 기능을 강화해서 면역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면역 기능에 대해서 말씀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반 사회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백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신도 이제 물론 이제 요즘 그 백신이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급속도로 이제 제품화되다 보니까 검증된 것이 좀 부족한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가지고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을 어느 정도 유지해 놓으면은 일단 확신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어느 정도 이제 막 퍼져나가는 것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자신의 큰 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됨으로써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세업자라든가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겠죠. 이제 빨리 모든 부분이 다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잘 돼야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여기서 깨지게 되면 이제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젊은 사람이나 이제 그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게 감염을 자신이 이제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이 바이러스를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감염시킬 수가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 위생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면역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스라엘 예를 보더라도 이제 백신을 맞더라도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는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감염이 되면은 심한 경우는 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변이 바이러스가 오든 안 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면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식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편안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화가 안 올라가야지. 화가 올라가면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화를 안정시켜줌으로써 이제 정신적으로 편해짐으로써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또 바른 자세를 함으로써 이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등이 굽거나 축만이 있으면은 척추가 틀어지면 신경으로 오장육부로 나가는 신경에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이제 등이 굽거나 그러면 심장과 폐에 바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심장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것을 좀 막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섯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성생활은 정력을 떨어뜨리고 정력을 떨어뜨리면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이 확 떨어져서 이제 바이러스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능을 과도한 성생활을 피해서 정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과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소한 남용을 하지 않는 최소한의 항생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환경이나 날씨 과잉보유를 피해가지고 더울 때는 좀 덥게 추울 때는 좀 춥게 지냄으로써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질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합니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감기든 독감이든 위장질환이든 소화기질환이든 각종 통증이다. 이것이 그냥 몸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저하됨으로써 각종 질병이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는 이제 한약을 먹어서 한방에서는 이제 면역 기능 강화는 가장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보약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면역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걸 한약을 먹은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공진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한방에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가장 약한 장부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태양인들은 폐대 가서 폐 기능은 강한데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좀 보여주는 간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태음인들은 이제 폐 기능이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게 되는 거죠. 태음인들은 폐 기능, 간 기능은 좋은데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폐를 많이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은 심장 기능이 약합니다. 먹는 건 잘 먹는데 뼈나 관절 이런 데가 약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여주는 것 필요하고요. 소음인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장에서 흡수를 못하면은 기혈을 흡수를 못하게 되고 피도 부족하고 기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킴으로써 기혈순환이 잘 되고 기혈순환이 잘 됨으로써 정력도 많이 강해짐으로써 이제 면역 기능을 키워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오늘부터 심해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0명 이상, 1,300명대로 됨으로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백신을 맞더라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오더라도 그렇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 믿을 것은 가장 자신의 면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거리 4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면역력을 항상 기름으로써 이제 백신을 맞더라도 아니면 코로나19가 오더라도 변종 바이러스 오더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면역 강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